안녕하세요. 경제하충을 박주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출장은 잘 다녀왔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 앞에 산책하면서 오늘 인트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시장 먼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도 이 주식과 채권 시장의 동반 강세가 이어졌고요. 결국은 각국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들이 이러한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 주말이죠. 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민자 관련된 협상이 타결되면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들이 높아졌고요. 또 그 와중에 연준의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주가와 채권 시장의 강세를 모두 이끌었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지난주에 그 12일 날 한국은행의 창립 69주년 그 기념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주열 총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했었는데 드디어 경제 상황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고요. 또 홍남기 부총리도 경제연구원장들의 말을 빌어 표현하긴 했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정책 조합, 폴리시 믹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들을 은근히 또 한국은행에 전달하는 이런 발언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가도 코스피라던가 코스닥 1% 내외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지금 국고채 시장 금리를 보면 국고채 3년 금리가 1.47%까지 하락을 했어요. 현재 기준금리가 1.75%이니까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된 1.5%보다도 더 낮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국내에서도 한 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향후에 진행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국내 국고채 시장에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외환시장은 보합권 모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환율이 큰 변화는 없었고요. 다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전월비 0.5%로 상당히 좋은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조금 강세가 나타났고요. 지난주 후반에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움푹 올라왔어요. 그래서 달러와의 약세가 진행되다가 다소 좀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은 크지는 않았어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최근에 유조선이 습격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제 배후로 미국은 이란을 좀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무역 분쟁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유가가 좀 하락 압력을 받는 모양새였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커진다고 한다면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는 더 크게 하락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금 가격 큰 변화는 없었고, 지난주에 또 특징적으로는 가상화폐가 제도권으로 상당히 이제 편입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900만원 초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지난주엔 다시 1100만원을 지금 시도하는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벤트와 경제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보면 일단은 눈에 띄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 19일날 수요일날 발표가 될 예정인 미국의 FOMC 기준금리 결정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금리 인하가 실행될 거다라고 기대하는 그쪽은 좀 소수이고요. 대체적으로 이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는 동결되겠으나 향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나 이제
그 연준은 그 1년에 8번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분기 말, 즉 3, 6, 9, 12월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연준 위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연은 총재들까지 자기들의 향후 성장률, 물가,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치를 점도표 형태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점도표를 보면 올해는 기준금리가 동결되다가 내년도에는 이제 인상할 거다라는, 한번 인상할 거다라는 게 지난 3월의 점도표였는데, 요번 6월의 점도표에서는 이제 변화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 거죠. 아마도 올해 이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쪽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뭐, 요렇게 지금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미국의 FF 선물 시장 보면, 그러니까 미국의 연방 기준 금리를 거래하는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12월 FOMC에서 기준금리의 변화가 보면, 현재 2.25에서 2.5%에 머물 거다라고 예상하는 확률은 1%밖에 안 되고요. 즉, 뭐 거의 100% 금리는 인하될 거다라는 건데, 한 번 인하될 확률은 한 9.9%, 두 번은 31%, 지금 뭐 세 번까지도 인하를 보는 게 37.6%니까 거의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금리 인하를 보는 게 시장에서는 과반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미국 이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뭐 예상 정도 수준이라고 보겠고요. 점도표가 과연 이제 얼마만큼이나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시사하고 있는지, 횟수가 얼마인지 이제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시장의 기대가 이미 좀 앞서 있기 때문에 뭐 점도표가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 정도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뭐 추가적으로 좀 모멘텀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이외에도 다음 주에는 뭐 BOJ라던가 BOE, 즉 일본과 영국에서 통화정책 회의가 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지금 글로벌 채권 금리가 뭐 연중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의 하락세를 얼마만큼이나 이제 정당화시켜 줄 거냐, 이제 이 정도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5월 말에 있었던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주열 총재께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열어놨기 때문에 뭐 그거와 비슷한 톤의 의사록이 발표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수출이 계속 골칫거리인데, 다음 주 금요일 날 21일 날 보면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지금 발표가 돼요. 여러분 관세청에 들어가 보시면 관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이달의 통관 실적해서 지금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수출 실적이 마이너스 16.6% 나와 있는데, 얘가 10일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0일까지 실적이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도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20일까지의 실적이 얼마만큼 마이너스 폭을 줄였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이 반도체 가격의 움직임이라던가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글로벌 교역량 떨어지는 거 감안해 보면 이번 달에도 수출 증가율은 뭐 거의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벗어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지표가 발표될 텐데요. 뭐 전체적으로 다음 주에도 경제에 대한, 특히 수출에 대한 우려들은 좀 높아지는 쪽으로 발표가 될 것 같고, 통화정책도 전체적으로 완화 스탠스를 보이겠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선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추가적으로 뭔가 뭐 금융시장의 모멘텀이 될 것 같진 않아요. 이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 무드가 언제 좀 진행이 될까의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마침 17일부터 25일까지 현재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은 나머지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이 3천억 달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관세를 매길지, 얼마나 매길지에 대한 공청회가 지금 25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28일에서 29일 사이에 G20 정상회담이 열려요.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즉 시진핑과 트럼프와의 공식 정상회담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시진핑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친구라고 표현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다소 조금 지금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뭐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그 협상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지금 자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이번 G20 회담에서 뭔가 대화의 물꼬가 터질 건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이 걸릴지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결국은 미국이나 중국 둘 다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야 협상에 대한 어떤 시점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의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 이렇게 이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은 5%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뭐 역대 최저 수준, 2002년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지금 기록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산업 생산도 상당히 이렇게 부진한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예상치가 5.4%였는데 5.0%로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중국 경제의 우려감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다만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보면 예상치를 상회하는 8.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수출이 지금 잘 안 되니까 내수 쪽으로 현재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들을 지금 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면 아직은 중국이 그렇게 막 망가지는 정도의 경제 지표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뭐 소비라던가 투자 지표 전체적으로 부진했다고 한다면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급해지면서 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을 가능성이 커졌을 텐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지표로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산업 생산은 부진하지만 소매 판매가 좀 괜찮았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조금은 버틸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G20에서 곧바로 뭔가 중국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미국도 지난주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소매 판매는 상당히 또 좋게 나왔거든요. 지금 수치를 한번 보시면 예상치보다는 좀 낮은 0.5%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높은 수치였고, 그리고 지난달에 마이너스 0.2%였던 게 플러스 0.3%로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도 보면 최근에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2분기 미국 경제의 성장률 예상치를 보면 지난주에 보시는 대로 2.1%까지 예상치가 훅 올라왔어요. 기존에 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온 모델로 추정하기로는 1분기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2분기 성장률은 다소 1% 중반에 그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소매 판매 지표 등등이 좋게 나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 초반까지 지금 성장률 예상치가 나왔고요. 지금 1분기 성장률이 미국이 지금 3.1 정도 나왔잖아요. 1분기 성장률이 3.1% 나왔는데 2분기가 또 2%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연간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감안해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28일에서 29일 예정되어 있는 G20에서 과연 미국과 중국이 전격적으로 무역협상에 뭔가 타결적으로 가는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경제지표가 좀 받쳐주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기대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번 회담에서 뭔가 이제 대화에 물꼬를 트는 또는 향후의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뭐 이런 쪽에 나와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여전히 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특히 주식시장 같은 위험자산들은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도 받쳐주고 무역 분쟁도 해결되는 양쪽의 날개를 얻게 되면 정말 활활 날아오를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뭐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완화 정도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아직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G20에서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 부분들을 아마 다음 주 시장은 좀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다음 주는 좀 쉬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G20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금융시장은 다시 좀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뭐 좁은 박스권 움직임들을 뭐 주식이나 채권 또 외환시장 모든 시장들이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주간 전망소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도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 건승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